번째로 뭐 나오죠? 제2절 파산 선고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2절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5조 보통파산 원인입니다. 1항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예. 신청받은 후에 파산 선고를 법원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판결하는 게 아니라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예. 이게 이제 지급을 할 수 없는 걸 추정한다는 뜻은 밝혀야 되는데, 스스로 밝혀야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걸로 봅니다. 추정하되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파산 원인 사실이 있지 않구나라고 번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추정의 개념은 그런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자. 네, 그런 걸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 2 제306조입니다. 법인의 파산 원인. 1항 제1항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파산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한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죠? 왜? 아까 앞에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다르다 그랬죠?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의 개인 자산까지 다 동원돼야 하므로 적용을 안 합니다. 나머지 회사는 책임이 유한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 법인 자체가 부채가 초과됐다는 게 확인되면 그냥 파산 선고를 합니다. 근데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그 책임, 무한 책임 사원들의 재산까지 다 확인해야 하므로 다 이렇게 변제에 동원돼야 하므로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일단 다 하고 그러고 오세요 이 뜻입니다. 그 다음 3입니다.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 원인. 네, 아까 앞에 얘기한 건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죠, 그죠? 네, 파산 원인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4. 제308조 파산 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자, 이것도 독특하죠.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무슨 뜻인가요? 소급적용된다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연세가 있는 분 또는 젊은 분일 수도 있어요. 부채가 많아. 자기 자산은 도저히 안 되겠어. 파산 신청을 했어요. 파산 신청하면 심리를 하고 뭐 예납하기도 하고 심리하기도 하고 해서 파산 선고를 하는데 선고 전이든 선고 후이든 상관없이 신청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신청 후에 사망했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청 후에 상속이 개시될 때라는 뜻입니다. 상속 개시될 때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 파산 신청 자체를 상속재산 파산 신청으로 속행해서 계속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실무적으로는 안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안 합니다. 연결 안 시킵니다. 안 하고 새로 신청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파산 신청은 당사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사망한 자에 대해서 면책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망한 사람은 이미 면책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제 사망한 사람한테 대해서 면책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동 상속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재산만 상속되고 부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상속에는 재산과 부채가 다 같이 가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절차 자체를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요. 파산 선고를 했으면 그냥 폐지하고 고칠 내거나 청산하고 고칠 내거나 아니 파산 선고 안 했으면 그냥 기각시키고 이걸로 끝을 내고 상속 절차로 가서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정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든지 하세요. 이러고 끝을 내요 그냥. 실제로는 속행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드물게 이런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잘 안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이제 파산 선고 후에 이제 면책 심리를 하다가 벌어질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할 필요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5번째. 제309조 기각사유. 제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호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절차 비용을 내야만 법원은 항상 움직입니다. 제2호 법원의 회생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법원 이 법률 자체가 그래서 회생 절차나 개인 회생 절차를 더 우선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있으면 파산하지 말고 그거 해라.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다시 파산 신청해서 와라. 예, 그렇습니다. 3호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그죠? 실제로 파산 원인이 없는데 파산 청구해주면 채권자만 바보 되는 거죠. 제4호 신청인이 조제불명인 때 파산 신청해놓고 연락이 안 돼요. 어떡하겠어요? 답이 없죠. 제5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보정서를 안 내. 그런 거지. 성실하지 아니할 때라고 합니다, 보통.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소명이 안 될 때 적용합니다. 그다음 제2항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문을 거쳐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 원인 사실이 있긴 해요. 근데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고 면책 결정 받고 또 한 1년 있다가 채무를 만들어서 또 파산 신청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를 남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법원은 파산 선고 후에 몇 년 내에는 잘 안 받아주고 이제 면책 부분에 가면 딱 나와 있어요. 규정이. 면책 받은 지 몇 년 내에 면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이제 이걸 계속 여러 번 몇 년마다 계속 하면 이걸 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파산 신청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이거하고 저거 무관하게 벌어지죠. 왜냐하면 소명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기간의 문제는 걸려요, 항상.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면책받지 못할 거면 파산을 못해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파산만 선고받아서 얻는 이익은 별로 없어요. 면책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6번째 갑니다. 제312조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1항에 보면 파산관제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산관제인 선임해야 됩니다. 파산 선고하면. 자, 그러나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 폐지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선임 안 합니다. 폐지시키면 파산관제인이 할 일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는데 선임할 이유는 없겠죠.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면 파산관제인 비용이 듭니다. 예, 돈 내야 됩니다. 자, 1호 채권신고의 기간. 예,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 선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상 3월 이어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2주 이상 3개월 이내로 잡아서 파산 선고 결정문에 적습니다. 다만 이때도 동시 폐지할 때는 없습니다. 제2호 제1회 채권자 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 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매달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자 집회를 연 거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예요. 청산하고 환가 배당을 할 때. 폐지하면 구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채권자 집회를 안 잡기도 합니다. 네, 잡을 때도 있고 안 잡을 때도 있어요. 이제 법원이 동시 폐지할 때는 잘 안 잡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 제3호 채권조사의 기일. 자, 1주 이상 1월 이하지요. 신고기간 끝에서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 폐지 시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같은 날로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예. 자, 7 갑니다. 제317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 폐지. 바로 여기 나오네요. 제1항 법원은 파산 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 어차피 비용 자체, 파산 관계의 세림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부채거를 파산해서 청산하고 환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환가하고 배당하는데 드는 돈이 더 든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가진 재산보다. 들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폐지입니다. 그럼 바로 면책 절차로 들어갑니다. 바로 네. 바로 면책 절차 심리로 들어갑니다. 2항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 결정의 주문과 파산 폐지 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동시 폐지 시는 공고해야만 됩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예. 동시 폐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동시 폐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뭐 동시 폐지에 대한 얘기죠. 그게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미 결정의 효력은 계속된다. 그냥 즉시 항고로 다툴 뿐이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폐지 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앞에 쪽을 다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냅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요거 이제 실무적으로 벌어질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적어놨어요. 보시면 첫 번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회생 절차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거를 한꺼번에 계약할 때가 일반적이에요. 그죠?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뭘 주기만 하는 계약은 잘 없어요, 실제로. 내가 뭘 주는 대신 상대방이 뭐 대가를 주는 게 일반적인 계약인데, 그게 이제 둘 다 끝나지 않았을 때를 쌍방 미이행이라고 합니다. 이행이 안 됐다. 그런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취소할 수도 있고, 즉 해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할 거를 하고 이행하고 상대방한테 이행하시오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이렇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맺었는데 해지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볼 때는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익을 못 얻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해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이런 식입니다. 자, 임차인이 파산의 경우에 그 임차를 그만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개념으로 봐서 그만하고 짐 빼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 딱 한 달과 두 달 차임만 빼고는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파산 들어갔어요. 그때는 임차인한테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돌려줄 테니까 나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왜냐?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 여쭤볼게요. 농지나 이런 전답 뭐 이런 것도 상가 임대차 보호 포함될까요? 안 됩니다. 아, 그거는 보호받을 길이 없는데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제4절 갑니다.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법인 파산의 경우의 문제입니다. 보전처분이라 하면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사전처분으로 법인 이사들의 재산에 동결시키려는 거예요. 이걸 보전처분이라고 해요. 가처분을 합니다. 보전처분 명령. 그러면서 책임이 얼만큼 있는지 금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조사확정재판을 열기도 하고요. 그 조사확정재판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민사적으로 소송인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네.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런 조사확정재판은 단독인 민사재판이 아니에요. 간이 절차 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항상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1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사확정재판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데 회생 사건은 회화이라고 하고 개인회생 사건은 개화이라고 하고 파산 사건은 하화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그렇게 붙어요. 파산은 하 사건이고 하 사건이고 개인회생 사건은 개회 사건이고 회생처차 사건은 회 사건이에요. 회.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학생 재판은 다 확자가 붙은대요. 개회학이 아니라 그냥 개화이에요. 개회, 개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분야, 단독 분야에 따르면 구분 또 되겠죠. 하, 단, 회, 합, 회, 단 이렇게 구분돼요. 개회는 합의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회밖에 없습니다.